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오늘이 9월 27일입니다. 추석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요즘에 이제 한참 마늘을 심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마늘밭도 준비를 못 해갖고 농가들이 시름에 차 있습니다. 2, 3일 간격으로 지속되는 비 때문에 토양에 수분이 맞지 않아갖고 밭갈이를 못 해갖고 지금 이제 마늘을 못 심고 있는데, 마늘 농사의 정답은 이제 적정 시기입니다. 적정 시기. 그리고 이제 파종 시기에 이제 수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진밭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제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늘밭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파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식거리하고 완숙 퇴비, 배수 관리, 이게 이제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약간 늦게 심더라도 밭 수분 관리를 잘 맞춰서 심으셔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이 마늘을 심을 때 이 제식거리인데 이제 8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남부지방에 가면은 뭐 12줄에서 19줄까지 심는데, 그렇게 심어 놓으면은 이제 통풍도 잘 안 되고 배수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또 심을 때 위에 올라가서 밟고 심기 때문에 두둑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남부지방에 이제 한수 이남 지역에서 마늘 심을 때는 이 비닐 멀칭을 이제 흑색 멀칭도 해보고 백색 멀칭도 해봤는데, 흑색 멀칭을 하거나 백색 멀칭을 하거나 별반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랑은 좁게, 두둑은 깊게, 배수 관리는 철저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농 사종 세트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종 세트 농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 요즘같이 비가 지속적으로 와서 밭을 못 만들 때는 20평에 하나, 또 기존의 퇴비를 같이 사용할 때는 이제 50평에 하나, 종자는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처리해 주시고, 또 이제 마늘이 나와갖고 FF하고 하나로뚝을 이제 연면살포를 월동전에 2번 정도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동해 냉해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늘을 심어야 될 시기에 밭도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 연휴 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데려다가 마늘 심으려고 했던 계획이 모두 다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또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이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자주 올 때는 이제 밭갈이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퇴비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밭에 퇴비를 못 냈을 경우는 저희 땅 살리기 유기질을 20평에 한 포를 내시고 4, 5일 있다가 보면은 밭갈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진밭에 들어가 버리면은, 뿌려놓기만 하면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에 공국이 생겨갖고 부실부실해지고요. 또 4, 5일만 지나면은 수분 증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들어가서 밭을 깐다든가 노타를 칠 때도 흙이 잘 달라붙질 않고요. 또 이제 기존에 이제 퇴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뿌릴 때 여기에다가 40평 내지 50평에다가 제 땅 살리기를 함께 뿌려주시게 되면은,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효모균이 접종되어 있는 비료이고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 효모균이 이 퇴비에도 접종이 돼갖고 이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밭을 못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진밭 노타리 쳐서 심게 되면 마늘 촉이 활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 3일 늦게 심더라도 감을 맞춰서 심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경사지 밭을 하시는 분들은 마늘에 또 이제 4, 5월 달 되면 이제 가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뭄을 해결해주는 가뭄 케미솔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뭄을 완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가뭄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쌀래기 같은 입자가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면은 이제 부풀어 갖고 500배로 부풀어서 가물을 때, 마늘이 가물을 때 이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진밭 같은 경우는 위쪽에다가 좀 뿌려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1kg 갖고 이제 100평에다가 살포하고 같이 노타리 쳐주시게 되면은 토양에 공국도 생기고 가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자재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퇴비 마늘 파종 시기가 돌아가서 퇴비인데, 이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제 건드리면 냄새가 나죠. 이 미발효된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흑색 썩은병이라든가 시든병을 유발하고 응애 선충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요 마늘밭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마늘밭은 이제 미발효된 퇴비를 잔뜩 갖다 놔고 이렇게 똥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밭에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가요? 그래서 이제 미숙퇴비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 속에서 가스로 코름독으로 죽는데 농약, 영양제 뿌려야 된다고 내가 살 수 있나? 3, 40년 마늘 농사하면 뭐하나? 난감하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안 씻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늘이 이런 부분들이 죽은 이유는 미발효된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가스가 발생돼 갖고 이게 다 죽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이렇게 내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늘이 고사하고 땅 속에서 미발효된 퇴비가 썩으면서 흑색 썩은병균 이게 또 불러오죠. 또 이제 10월, 11월 달 되면 날 따뜻하면 또 해충을 불러들여서 고자리파리 응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밭은 퇴비 안 내니만도 못하다. 그래서 이런 밭에는 그냥 땅 살리기 20평에 하나 놓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밭이죠. 이 심을 때 이제 수분이 많아갖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 높은 데는 잘 되고 여기는 이제 수분 때문에 통기성이 없으니까 질식사해갖고 이렇게 죽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12주씩 이렇게 심어 놓고 배수구가 없습니다. 또 심을 때 둘을 뭉쳐가며 심으니까 울먹줄먹하니까 또 이제 물고여고 이렇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늘은 심을 때 수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둑은 8줄, 이랑은 깊게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숙퇴비가 들어가서 미치는 영향인데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 산소를 소비시키고요. 철과 망간을 용해시켜 갖고 식물에 독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칼리 흡수를 방해하고 또 산도가 낮아서 아질산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산이 고정이 돼 버립니다. 또 토양이 환원 상태가 돼 버리면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해서 뿌리가 부패가 일어나고요. 뿌리가 부패니까 지상부가 약해지죠. 또 토양에서는 균핵병, 역병, 시드름병 이런 병들이 발생합니다. 이 미발효된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병은 90%가 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그런 역할, 나쁜 곰팡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완숙퇴비를 토양에 들어가 버리면 토양의 물리성도 좋아지고 또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면 나쁜 균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보습력이 좋습니다. 유기물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가뭄도 훨씬 덜 생기는 역할을 하겠죠. 토양재배에서 퇴비의 중요성과 토양 미생물인데 이 좋은 퇴비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토양에서 유해균을 갖다가 이제 유해균을 줄여주고 이제 방성균이라든가 유익균이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연작장에 관계 있는 토양의 전염병, 나쁜 균이 증가하고 방성균이나 유익균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연작장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청도의 이제 박현수 농가님 댁인데 여기에 이제 10월 9일 날 파종한 이제 관항재배 이제 대서종 마늘이고요. 여기는 이제 10월 17일 날 파종한 겁니다. 여기도 8줄 한 거죠. 두둑도 좁게 하고 이랑도 깊게 하고 여기는 이제 사종 세트 농법을 이용해서 한 건데 완전히 차이 나죠. 10월 9일 날 파종한 거하고 17일 날 8일 늦게 심었어도 훨씬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파종 시기가 늦어가니까 농가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데 제 사종 세트 농법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뭐 일주일, 열일 늦게 하더라도 별반의 차이가 없다. 그게 이제 유기물의 효과거든요. 비료 성분과 취한 용량 증대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우리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 정도밖에 효과가 안 갑니다. 근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0개월 이상 효과가 있고요. 땅 살리기 유기질을 쓰게 되면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의 완충력 증대를 시키고요. 잘 발효된 퇴비를 300평당 매년 3톤만 넣어줘도 속해를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권 미생물, 뿌리옥 박테리아, 양분 흡수 등인데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모든 종자에다가 한 번 처리하면 성장기 내내 갑니다. 그래서 요 한 번 갖고 물 200리터에다가 희석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뿌리에 침투하게 되면 이제 뿌리를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렇게 뿌리 발달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특히 튼튼한 뿌리는 가뭄을 해결해 주죠.
그런데 이제 토양이 나쁘거나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면 나쁜 미생물이 독소를 분비해서 뿌리를 녹여갖고 역병이라든가 시드름병의 원인이 돼갖고 뿌리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충 뿌리썩은병이 침투가 되고 뿌리가 상처나면 토양에 있는 나쁜 균이 들어가서 이런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름병, 흑색성병, 또 이제 봄철에는 또 입금마름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 이제 그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칼리버를 종자 처리를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요게 이제 30g인데 물 200리터에다 희석을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지폴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넣으면은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이 봉투 안에다가 물을 한 2컵 정도 넣고 흔들어 주시면 잘 풀립니다. 그래서 물 200리터에다가 요거 한 봉하고 F100 요 한 병을 같이 넣어 주시면은 밝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다가 우리가 등록된 종자 소독약 베로람이라고 있습니다. 또 큰 나락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토양 살충제 디메토라고 있습니다. 디메토는 응애 선충을 갖다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늘 농사의 기본은 종자 소독을 가장 잘해야 됩니다. 종자 소독을 잘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 네 가지를 섞어서 30분에서 4시간 정도. 요즘에 이제 파종 시기가 늦어지니까 4시간 정도 침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종해서 건져 놓으면은 그 이튿날이면은 이제 뿌리에 새싹이, 뿌리가 새로 돋아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발근력이 아주 좋고요. 또 우리 마늘 연작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늘에 기생하고 있는 응애라든가 선충도 잡을 수 있고요. 또 밝은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처리한 효과는 마늘 수확할 때까지 성장기 내내 갑니다. 모든 농사는 이제 충분한 뿌리가 확보돼야 되겠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것만 썼을 때는 20평, 같이 병량할 때는 50평인데, 이게 이제 효모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되고요.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작물이 잘 되고요. 특히 이제 생육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지원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냉해, 동해도 덜 받고 뿌리 발달도 잘 되고요. 토양 내에서 질소 고정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미생물 활동으로 인해서 염료분해라든가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를 가용성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 수분, 용탈 억제를 시켜주죠. 모래땅이라든가 마사토에서는 이제 그걸 억제시켜주고 뿌리가 발달되니까 가뭄이 또 억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펠렛 형태로 되어 있는데 토양에 수분을 만나게 되면 이제 부풀어 버립니다, 토양. 그래서 공국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같이 수분이 많은 밭에다가 뿌려놓게 되면은 빨리 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주고 우리 연작장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과 곰팡이는 이제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는데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은 곰팡이는 토양 속에 들어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과학자들이 사이언스지에다가 발표된 겁니다. 이 사람도 밥을 먹고 오줌똥을 싸듯이 콩도 오줌똥을 싸고 모든 작물이 오줌똥을 싸는데 이게 뿌리에서 나오는 게 탄수화물이랍니다. 이 탄수화물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받아먹고 토양 속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콩이 되고 마늘이 되도록 잘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물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토양에다가 뿌리면은 이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흠이 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토양에서 이런 미량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식물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연작장애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땅 살리기가 20평 내지 50평에 한 포 들어가고 종자소독은 엑스칼리버로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 농가들이 가장 문제되는 연작장애 5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토양은 이제 부추라든가 마늘이든가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딱딱해지면 이제 통기성 불량이 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실뿌리가 죽어갖고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에 깨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띠알 구조를 이뤄주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통기성이 좋아지게 되면 뿌리 내림이 좋아지고 가뭄을 덜 타고 이런 토양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제 땅 살리기만 이런 토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잘 발효된 퇴비, 볏짚을 넣으면은 이런 토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는 여러분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양을 잘 가꾸는 농사꾼만이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70~80% 이상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 관행농법과 땅살리기 농법의 영양 공급인데 우리가 일반 비료를 주게 되면 이렇게 추비를 주게 밑거름에 들어가면 양분이 과다돼 갖고 떨어지면 추비를 주고 또 이렇게 되죠. 이런 곡선을 그려주는데 땅살리기 유기질은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양분 고갈 현상이 안 일어나고요. 근권 확보가 잘 돼서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잘 되죠. 마늘 농사, 양파 농사의 가장 문제가 이게 9개월 농사거든요. 그래서 양파, 마늘은 4월, 5월 달에 망가집니다. 그 망가질 때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칼리버나 땅살리기는 토양 내에서 질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성장기 내내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이런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작물도 잘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작물 염류농도 장애 발생인데 모든 식물은 뿌리가 고농도랍니다. 고농도. 그래서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참나무가 20m, 30m도 양분을 끌어올리는 것은 토양의 농도는 저농도고 뿌리는 고농도이기 때문에 양분을 끌어올리니까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근권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박이라든가 미숙탭이 또 화학비료가 많이 들어갈 때는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뿌리에 있는 양분을 끌어내려서 역삼탑작용에 의해서 끌어내려서 잎이 먼저 일어나는 게 탈수 형태입니다. 탈수. 그래서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끝마름병이 생겨버리죠. 그 이끝마름병에 생겨버리면은 부추 또 파, 마늘, 양파 이 끝에서 다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양의 농도가 고농도다. 그래서 미숙퇴비를 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만 쓰더라도 좋다는 겁니다. 뿌리에 장애를 주는 요인인데 우리가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제 부패세균 및 병원성 세균이 오염을 시켜주고요. 또 이제 유익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부패 및 병원성 미생물이 우세하기 때문에 토양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과도한 시비는 이제 염류장애라든가 양분의 불균형을 이뤄주고 갖고 토양의 통기성이 불량화되고 형기성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부패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토양 환경이 부적응하면 세균 발달이 저해돼 갖고 뿌리가 괴사되니까 토양에 양분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서 이제 시드름병이 제일 먼저 나타나죠. 생리장애가 나타나죠.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질병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까 땅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은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토양의 변체를 분석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죠. 작물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의 병원체는 식물의 기생선충이죠. 응애, 선충 이런 것들. 병원성 곰팡이 뿌리에 감염이 돼버리면 시드름병이라든가 역병이라든가 입구병 이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 병원성 세균의 뿌리가 감염되면 우리가 무름병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미숙퇴비를 내버리면 10월 달쯤 되면 고자리파리라든가 작은 뿌리 파리, 응애, 선충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마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잦은 비로 인해서 우리가 감을 못 맞춰 갖고서 제때 이 진밭을 노타리 쳐서 심게 돼 버리면은 이렇게
지른 데다가 심으면 작물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 높은 데는 잘 되고 깊은 데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늘 시기가 며칠 늦더라도 토양 수분을 맞추는데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 좀 기울여를 맞추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늘 농사 흥농 사종 세트 농법으로 확인한 차이인데, 이렇게 제 사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월동전에 근권확보, 뿌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권이 확보가 돼야 월동 중에 냉해라든가 동해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또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들어가니까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동 전에 F100하고 하나로 뚝을 2번 정도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농 사종 세트 농법이란 이제 뭐냐? 이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재배 기술이 없어도 관행 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은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 숙기 단축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는 20평에 내지 50평에 한 포, 종자 소독은 엑스칼리버. F100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여영 생장을 생식 생장일로 바꿔줘 갖고 균형 있게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하나로뚝은 살균 보조제입니다. 탄저병, 역병, 시드름병이 왔을 때 우리가 등록된 약제에다가 같이 혼용 살포해 주게 되면은 약의 효과를 증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마늘 농사 파종 시기는 다가왔는데 팥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파종할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우리 농가 여러분들 요새 추석 연휴가 껴고 엄청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 때문에 팥 준비를 못 하시고 시름에 차 있는데, 요 마늘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심을 때 감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약간 늦더라도 우리 사종 세트를 이용해서 철저히 방제만 한다 그러면 일주일 내지 열흘 늦게 심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마늘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